자, 6월 평가원 그 문제 한번 경향을 한번 내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게. 우리가 지구과학에서는 크게 3개 단원으로 나누잖아. 그치? 맨 앞에 이제 너희가 뭐 지줄 구조 나오는 그 단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 다음에 우주 파트, 이렇게 3가지로 나누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가 너희한테 수업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 뭐 처음 듣는 학생도 있고, 이제 뭐 계속 들었던 학생도 있는데, 어쨌든 내용이란 건 항상 똑같은데 1단원에서 항상 6개 나왔다고. 요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6개 나왔고 2단원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서 또 7개. 요번에 우주 파트에서 똑같이 7개. 이건 변함이 없다고 이게. 근데 지금 먼저 수업을 좀 선수강한 학생들은 우주 파트를 내하고 같이 배웠는데 우리가 했던 것보다 좀 쉽진 하지만 우리가 수능장에 가면은 6월, 9월보다 그 시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그 왜 그러냐면은 좀 특이한 처음 보는 뭐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내용은 결국 교과과정 안에 다 있게 돼 있거든. 근데 올해 봐봐. 뜬금없이 암흑에너지가 나왔고 양성자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처음 듣는 소리는 책에도 없는 내용이고. 근데 암흑에너지란 거는 밝혀진 게 없는 거잖아. 양성자, 야, 자, 많이 들어가 보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나? 원자라고 그러잖아. 너희 몸이 다 세포로 돼 있는 거 아니냐? 그 안에 원자 다 있단 말이야. 그럼 뭐야, 그게? 물질이란 말이야, 그거는. 그 일반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뜬금없이 툭 던지니까. 근데 출제자는 있잖아. 그게 의도하고 던진 게 아니야. 그냥 문제를 내다 보면은 뭘 낼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툭 던진 건데 우리는 그걸 막 심취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전혀 관계없는 거. 알겠지? 그리고 그 암흑에너지 문제에서 보통은 이제 그 암흑에너지 68.3이 때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래프로 나왔던 게 좀 특이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래서 요번에 보면 또 그 내용 비슷한 거 있었지. 우주 파트에 보면은. 아니, 뜬금없이 XY, Z축이 나온 거. 너희 대부분 미적 선택할 텐데 기하 선택도 아니고 뭐 공간도형이 나왔는데 그 공간도형이라고 말만 그림이 그렇게 보이지 연결하면은 딱 그냥 3가지 박스를 그런 식으로 낸 거야. 그치? 그리고 20번이 보니까 이제 많이 틀렸던데 20번이 보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인데 조금 비교하는 거. 그 정도. 그게 좀 새로 좀 추가된 부분이고 지금 이제 여기 해설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는 애들도 있고 수업으로 듣는 학생도 있는데 그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막 의치한 준비하고 막 또 대학 들어갔다가 또 반수하고 이런 학생도 많이 있고 많이 있는데 원래 지구학을 조금 한 45점 이상 맞았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고 그리고 3학년들 한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야. 왜냐면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연습만 하면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학생은 성적이 올라가지고 뭐 벌써 이렇게 올라간 학생도 있지. 근데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오케이? 자, 이제 가봅시다. 1번부터. 1번은 너희가 굉장히 익숙한 문제 아니냐, 이거?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론에 대해서 A, B, C에 나눈 대화이다. 자, 요거는 이런 대화는 있잖아. 보통 6월 달에 많이 나와. 9월에는 수능에는 이런 대화가 잘 안 나와. 6월, 9월에는 좀 나왔던 부분이고, 너희가 1단원에서 그 순서를 생각해봐. 너희 지구학 처음 배우면은 열심히 하잖아, 처음에. 대륙이동설. 그치?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해양지학 정설, 판구조론. 이 순서로 이렇게 배우지. 그치? 근데 이 문제는 6월, 9월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너희가 뭐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를 봐도 이런 식의 형태로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작년에 수능에 뭐가 나왔을까? 그 작년에 그 수능에서 18번으로 나온 문제가 뭐냐? 그 앞에 1단원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지금 이거 풀라고 너희 불렀겠냐, 내가? 그게 아니거든. 작년에 나왔던 거 하고 이제 그걸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 고지작의 문제에서 그 해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나타난다는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 그림이 왜 어려웠냐면은 해령을 주위로 이렇게 대칭 모양이 안 나왔지. 그러면 우리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단 말이야. 처음 보는 문제니까. 야, 대칭이 되는데 대칭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봤던 문제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풀어야 돼. 대충이 안 되니까 해령이 없겠지, 뭐가 안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해령에서 대칭인 그림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당황스러웠던 거라고. 작년에 그 문제가 나왔어. 자, 내 예상은 그렇다. 6월, 9월에도 이런 아주 간단한 일단은 그 내용이 나올 수는 있는데 수능에는 이걸 뽑아서 낸다고. 심지어는 맨날 그거 다 맞추는 문제인데 킬러 문제가 됐잖아, 킬러 문제가. 알겠어?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고. 이 6월 나왔으니까 6월 문제만 딸랑 풀고 9월 문제만 딸랑 풀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수능 점수가 안 나와. 6월, 9월 수능 작년 문제도 이렇게 보고 경향을 딱 익혀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뭐 1번 문제니까 이거 틀리면 뭐 이거 못 가는 거지 뭐 대학교. 그치? 보자. 자, 처음에 보면은 과거 하나로 모여있던 자, 초대륙 판게아. 우리 판게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판게아. 그치? 자, 나눈 대화이다. 초대륙 판게아가 분리돼서. 야, 판게아가 언제 나오는 거냐? 판게아. 그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 판게아가 초대륙이란 건 알겠냐? 그치? 판게아 전에 초대륙이 한 번 더 있었다. 그거 나중에 공부해라. 알겠지? 그리고 판게아가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 그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이게 벌어지기 시작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야, 여기에는 뭐 다른 거 없고, 분리되니까 뭐겠네. 당연히 대륙이동설이겠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해령을 축으로 해양지각이 생성돼가지고 양쪽으로 벌어진다. 야, 해양지각에서 생성돼가지고 해구에서 이렇게 소멸되지. 해양지각의 나이가 적고, 해구 때 나이가 많지. 그런 거 많이 배웠을 거야. 나중에 이제 다 할 테니까. 그치? 그래서 뭐, 니은이 뭐 해양자 확정설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쵸? 오케이. 뭐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답은, 보자. 기억. 기억은 해양자 확정설이 해당해. 틀린 소리 한 거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냥 읽어봐. 그 다음에 기억. 제시한 백에너는 대륙을 움직이는 대륙이동설은 주장은 했지만 멘틀 대류설에 의해서 나중에 이렇게 증명이 됐는데 멘틀 대류설 주장한 건 백에너가 아니지. 그치? 그걸 증명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니은까지 다 틀렸지.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연령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해양지 확정선. 그쵸? 오케이. 이건 너희가 나만큼 아는 부분 아니냐. 그치? 오케이. 2번 봐봐.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수업했던 사람들은 2번 이거 딱 보자마자 이런 그림 나오면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 알겠지? 그냥 이거 맞추는 문제니까. 기억. 자, 가가 뭐야, 가가? 예, 타원은하지, 타원은하. 그치?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물어보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이런 그림으로 구분하는 건 뭘로 구분하는 거냐? 가시광선 영역에서 구분하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이 그림으로 전파 은하도 이렇게 보이지, 실제로. 근데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라 특이의 은하를 구분할 때, 그건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알겠지? 요거 보고 그냥 딸랑딸랑 맞추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타원은하. 이 불규칙은하. 나선은하지. 그치? 요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안에 막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나선은하.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가는 타원은하다. 맞네? 그치?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나이는, 자, 평균 나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타원은하는 뭐야? 늙은 별이지, 늙은 별. 늙은 별이고 주로 구성성단이 있고 그리고 나이가 좀 많고. 그쵸? 오케이. 뭐가 없다고 그랬어, 주로? 성간물질이 별로 없지. 성간물질이 젊은 별이 많이 있을 때 있는 거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은하야, 이거? 불규칙 은하. 불규칙 은하는 주로 젊은 별이지. 성간물질 많고. 그치? 이거 뭐야, 이거? 나선은하지. 나선은하는 핵 쪽에는 성간물질이 적고 나선팔에 성간물질이 많다고 그랬고 나선팔은 또 주로 젊은 별이라고 그랬고 내가 수업할 때 풍차처럼 막 돌아가니까 힘이 세다고 그래서 젊은 별이라고 내가 그렇게 설명했다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그 내용을 알면 뭐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나이는 가가 나보다 많지? 그치? 늙은 별이니까. 늙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거 아니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치? 가는 다로 진화한다. 가가 갑자기 다로 왜 진화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그 은하 가르칠 때, 뭐, 특이 은하, 불규칙 은하가 뭐, 나선한으로 지나고 이런 건 없다. 그냥 젊다는 거지. 그런 건 밝혀진 것도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요 그림 봅시다.
요 그림에서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요 그림보다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뭐 남극 뭐 저층순위, 심층순위 나오는 부분이 있지. 그 파트를 또 잘 해놓을 필요가 있다. 예? 알겠지? 내가 좀 뒤에 좀 자세히 해야 될 건 수업 내용을 해버릴 거야. 예. 근데 그 부분도 볼 필요가 좀 있다. 표층 해류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표층에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바람 때문에. 그쵸? 오케이. 자, 우리가 또 내려갈 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거 기억나지? 혼합층은 이제 섞이는 거고, 그치? 일정하게.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심해층하고 사이에 이제 안정적인 부분인 거지. 그치? 그런 말을 들어봤을 거야. 자. A에 의해서 에너지가 수송돼. A. 표층해류니까 맞지? 그치? 오케이. 좋았고. 그 다음에 해역에서 해수가 침강하여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한다. 야, 침강하는 이유가 뭐야? 왜 침강하는 거야? 야, 너희 저기 물에 무거운 걸 넣으면 왜 떨어지는 거야? 밀도가 커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는 거야, 그냥. 주로 남극이나 이런 데서 주로 좀 북쪽에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가라앉는 부분. 그치? 너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지구학을 자꾸 있잖아. 배우는 걸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상식적인 면에서 좀 생각하는 연습도 해야 돼.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표층에는 뭐가 많겠니? 산소가 많겠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밑에는 적을 거 아니냐? 근데 왜 남극에 막 크릴 세워가지고 막 고래가 살고 막 왜 그러겠냐? 아니, 고래가 들어가갖고 숨 안 쉬고 막 동면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뭐가 있겠냐? 산소가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침강한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생각도 필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침강의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한다. 맞잖아. 그쵸? 그 다음에 A하고 B가 왜냐면 과학이란 과목은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다 너희가 다 암기해갖고만 100%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상식적인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지구학을 목표를 50점으로 한다면은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A하고 B 중에 누가 빠르냐? 바람의 영향이 있으니까 이게 빠르겠지. 얘는 그냥 밀도에서 쭉 내려가는 거하고 바람이 막 불어갖고 막 뒤에서 불어 제끼는 거하고 누가 더 빠르겠어? 당연히 A가 빠르겠지. 그런 거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 단원에서는 아까 말했던 저층수 그거 쪽 공부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막 쓸어 담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막 해가지고 퇴적시키고. 이거 있잖아. 작년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작년 수능에 우리가 이제 퇴적함에 보면은 우리가 뭐가 있냐? 다잼작용과 교결작용이 있지. 그러니까 다잼작용이라는 건 쌓여갖고 꾹꾹 누르는 거야. 오케이? 작년 꾹꾹 누르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 작년 수능에는. 그러니까 6월에는 교결작용이 는 거야. 교결작용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걸 교결이라고 하니까 너희가 어려운 거야. 우리가 속성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용어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가 처음에 작년 시험에 다짐작용이 시험 문제 작용이 나왔고 요번 시험에는 교결작용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교결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너가 딱 이미지가 바로 올걸? 시멘트화 작용이라고 그래. 시멘트가 서로 딱 붙어버리는 역할,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석회질 물질을 넣는 거라고. 야, 시멘트가 석회암이야, 석회암. 석회암을 가루로 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딱 붙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작년 수능에 이게 나왔고 요번에는 이게 나왔으니까 요거 또 내겠다는 소리 아니야. 올해. 알겠어? 그러니까 그림으로 또 똑같이 4번으로 나왔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너희한테 6월 평가원 해설 강의 하려면 그냥 입에서 들으라고 하면 되지. 내가 뭐라고 그렇겠어. 그러니까 관계를 잘 알으란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지금 기억 쭉 한번 읽어보면은 세설성 대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의 기억을 설명할 수 있다. 가의 크기가 작은 자갈, 모래, 점토 각각 준비해 투명한 원통을 넣는다. 시험장에서는 이걸 다 읽어보라는 거 아니다. 알겠지? 밑에 있는 그걸 보고 들어가면 더 좋은데 어쨌든 공국의 모습을 관찰하고 석회질 반죽을 한다. 몸통에 부어서 높이를 채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꾹꾹 누르다가 옆에 석회질 물질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붙어버리게 만든다. 야, 붙어버리게 만들면 공극이란 게 더 많아지겠냐? 적어지겠지. 이제 그 내용만 이제 알면 되는 거고 쉬운 부분이야.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혹시라도 있잖아. 시험장에 갔는데 잘 모르는 용어가 나왔어.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앞에 문제가 있어. 그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그냥 아주 단순한 문제인 거야, 그냥. 알겠어? 그래서 기억. 교결작용 맞지? 이유는 퇴적물의 입자를 단단하게 결합시켜 주는 물질에 해당한다. 그 석회질 물질이 온도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지. 단위 부피당 공격이 차지하는 부피는 디귿이 뭐야? 디귿이 이거고 리을이 이건데 디귿이 리을보다 크다. 그치? 리을이 되면 더 줄어드니까. 그치? 뭔 말인지 알겠지? 뭐 이 정도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네. 자, 5번 봐봐. 이 그림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림이거든. 우리가 연분의 크기는 뭐 빼기 뭐냐?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야. 알겠어? 그리고 너희가 이제 기본적인 상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요거 있잖아. 어차피 동영상으로 줄 거니까 만약에 못 썼다고 하면은 나중에 천천히 보고 다시 써도 되고 지금 써놔도 되고. 알겠지? 연분이란 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야. 야, 적도. 너희 동남아 많이 가봤잖아. 동남아 가갖고 잘못해서 우기에 가면 비 쫄딱 맞고 그냥 4일 내내 비 맞다가 끝나잖아. 그치? 비가 많이 오는 게 적도지. 적도가 위도가 얼마냐? 0이지, 0. 적도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뭐가 많겠냐? 강수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연분이 약하겠지. 근데 위도 30도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고기 부분에는 증발량이 되게 많고 사막이 되게 많은 지대야. 거기는 당연히 연분이 높단 말이야. 오케이? 그림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밖에 보면 이제 극쪽 부분은 또 이제, 빙하가 높거나 이래서 굉장히 그 증발량이 적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분이 낮은 상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그림은 자주 보이는 그림이야. 자, 표층 해소의 연분은 A 해역이 낮지, B보다는. 그치?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 틀렸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해놓고 뜬금없이 헤들리 순환이 나오고, 캘리포니아 해오가 나온 거야, 이게 한 문제짜리가 아닌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 문제를 보고 뭐, 백날 증발량 빼기 강수량 이렇게 외워봐야 문제를 못 푸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너희 책에 있는 건 아니고, EBS 책에 있다. 모든 문제집에 보면. 야, 적도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게 헤들리, 패럴, 극세포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된다. 알겠냐? 헤들리 순환은 적도에서 일어나는 거고 30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건 패럴. 그치? 30도 6도 사이 일어나는 게 패럴, 그 다음에 극순환. 이렇게 된다. 알겠지? 나중에 이 단어를 할 때 내가 자세히 가르치겠지만 지금은 이제 요 정도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다. 알겠지? 나중에 뭐 천천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서 잘하려면은 우리가 저기압, 저압 이런 말이 나오면 올라가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고기압, 고압은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알겠지? 나중에 요 단어는 내가 가르칠 때 이게 왜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정확히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적도 저압대라는 거는 적도에서 뜨거우니까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거야. 상승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30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 다음에 극에서는 우리가 고압되니까 극에서는 밑으로 내려오겠지. 내려와서 밑으로 이게 전달되고 이런 식으로 돌게 돼 있다고. 그리고 30도, 60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거 정확히 나중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람의 방향이지. 바람의 방향. 자, 바람의 무역풍, 편서풍, 국도풍 이렇게 돼 있잖아. 내가 애들 가르칠 때 이거는 가르쳐 줄게. 이 원을 그리세요, 이렇게. 원을. 지구가 이렇게 원처럼 돼 있다고 생각하고, 딱 반을 이렇게 커. 그래,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딱 꺼. 그리고, 내가 나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워서 공부했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딱 그으세요, 이렇게. 화살표를. 그러면 0도, 30도, 60도, 뭐 90도 극이겠지. 자, 야, 당연히 여기서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고,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극에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을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사살표를 하나 해갖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그럼 좀 편하다. 여기가 북동무역풍. 북동무역풍. 무역풍이야, 무역풍. 0에서 30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이게 편서풍. 이게 극동풍.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대개 해석 순환에서 천천히 할 텐데, 나중에 외울 때, 내가 이제 선보이는 거 이렇게 외울 때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 돼. 그 다음에 남반구는 거꾸로요. 알겠어요? 그건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북동무역풍, 그 다음에 편서풍, 극동풍. 요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놓으면 좀 좋겠다. 알겠지? 그래서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뜬금없이 왜, 아니, 증발량 하고 요게 냈을까? 그러면 A가 뭐냐 봐봐. A. 적도지? 적도는 뭐냐 봐봐. 아까 그림에서. 헤들리 순환이잖아. 그치? 그래서 헤들리 순환은 아까 말했지. 뜨거우니까 올라간다고. 저압대라고. 그치? 상승기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는 비해역에서 나타난다. 자, 씨, 뜬금없이 이걸 또 쳐내고 앉아가지고. 봐봐. 이걸 좀 빨리 풀려면은, 이게 지금 30도 S지? 너희 있잖아. 대부분 다 공부를 할 때 북반부 쪽을 공부를 많이 하거든. 그치? 근데 우리가 북반부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중에 캘리포니아 해구에 내려오는 게 하나 있지? 그게 남반부냐? 아니지. 그럼 바로 그냥 찾을 수는 있어. 캘리포니아 해류는 여기에, 30도 S에 들어가진 않아. 오케이? 금방 답은 찾을 수 있는데, 또 기본이 공부를 할 때, 요거. 기본적으로, 이 수능 특강에는 다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게 내가 저기 동영상에도 이렇게 잘 보이게 해놓을 텐데, 여기 처음에 북적도 해류. 올라가는 거, 이 방향을 알아야 돼.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 이 방향으로 돈다고. 이게 무슨 방향이야,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돈단 말이야. 그럼 반반부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지. 그치? 그리고 남적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순환 해류, 페루 해류 이렇게 간다고. 근데 남극순환 해류는 조금 밑에 있다. 알겠어? 이런 거 좀 차이 좀 잘 알아놓고. 오케이. 알아듣겠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다 맞고 싶으면은. 알겠습니까? 좀 편히 안 해도 돼. 책에 나중에 다 줄 거니까. 알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럼 캘리포니아 해류가 북쪽에 있는데 무슨 30도 S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이 문제는 뭐 쉽게 푸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캘리포니아 위에 있는데? 왜 남쪽이지? X 이렇게 쳐버리면 된다고. 그 다음에 헤들리 순환, 페럴 순환, 극순환 이런 걸 아면 헤들리 순환이 이거 적도 쪽 맞는데? 맞네? 그 다음에 이게 적도에 저압되니까 올라가겠네? 이렇게 하면 바로 풀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공부는 그게 기본이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아듣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나중에 지금은 너희가 그냥 해설이니까 시험 친 지 얼마 안 됐고 머리에 다 기억이 나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있잖아. 이 동영상이 있잖아. 한 2달, 3달 뒤에 6월, 9월 치기 전에 효과를 더 발휘할 거야. 왜냐? 다 까먹거든 그때 가면은.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게 수능에 어떻게 연계됐다는 걸 하면 9월은 또 비슷하게 나와. 그러면 또 9월에서 내가 또 떠들겠지. 그럼 6월, 9월 떠들고 나면 수능장 가면은 솔직한 이야기 한 문제 정도 빼고는 거의 똑같아. 이렇게 말하면 에이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러는데 진짜라니까. 너희 내가 우주 파트 공부해보는 사람 알겠지만 비슷한다는 걸 굉장히 느끼지 않냐? 6월, 9월 수능이. 근데 올해 또 바뀌는 걸 또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조금 이게 과학을 쭉 오래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교과 과정이 딱 바뀌면서 최근 그 과정이 바뀌면서 이 과학은 그의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 너 이번에 지구과학만 조금 평이한 게 아니야. 생물도 평이했어 이번에. 그러니까 생물도 한 3문제 막 이상한 문제 내고 막 많이 그랬고 지구과학도 아니 지구과학에서 왜 코사인을 내고 지랄을 하냐고.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번엔 또 그런 계산이 없었잖아. 근데 9월에 또 계산이 없다면 계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알겠지? 그게 경향이란 거야. 그래서 이게 지구과학을 잘못 공부하면은 진짜 많이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희한해, 이 과목이. 그리고 너 생각해봐라. 나오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서 3배수를 공부하는 게 맞는 거지. 안 나오는 거 공부하면 되냐? 너희 만약에 국가대표 감독이 홀드컵을 보내려고 하는데 저기 동네 축구, 조기 축구하는 어떤 아저씨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라도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하면은 그거 되겠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뭐 문제집 같은 데도 보면 이상한 문제도 되게 많아. 근데 그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이상하는데 그거는 경험이 부족한 선생들이 낸 거고 그런 건 안 나와. 나올 수도 없고. 평가원이 6월, 9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나오겠지, 당연히. 알겠습니까? 자, 요거 보세요. 요게 지금 화산이네, 화산. 야,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구의 온도 변화에 이제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 인위적 요인이라는 게 있지. 나도 이걸 다 외우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적 요인에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어. 그러면 이제 외적 요인은 너희가 알던 뭐 자전축의 방향이 바뀐다든가 또는 자전축의 경사, 이게 경사가 지금 23.5도잖아. 요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도는 이심률의 변화. 이게 우리가 외적 요인이야, 외적. 그럼 내적은 뭐겠냐? 요런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생각하면 돼, 안에서. 화산활동 퍽 일어나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판개가, 너 있잖아. 왜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갈 때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에 판개가 일어났을까? 판개가 뭐야? 대륙이 이동해버린 거지. 초대륙이 이렇게 딱 돼 있다가 이동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바다의 크기가 많아지고 적어지기에 따라서 수륙 분포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가 달라진다고. 바다가 물이란 거는 비열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적어. 너희 여름에 이제 대학교 이제 입학하고 나면 여름에 가만히 생각해봐. 바캉스로 왜 가냐? 시원하려고 가는 거잖아.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근데 땅바닥에 너희 한여름에 엄청 막 하는 운동장에 가갖고 바캉스 하는 사람 없지. 왜? 땅바닥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단 말이야. 그게 수력 분포. 이게 내적 요인이야, 내적 요인. 수력 분포, 그다음 화산 활동, 지표면의 상태. 지표면의 상태에 보면은 빙하. 오케이? 빙하는 반사가 많이 되니까 흡수가 안 될 거 아니냐. 요런 것들. 책에 다 있으니까요. 이건 나중에 공부할 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한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오케이? 그 중에서 하나 더. 지금 여기 나오는 화산 활동이 있지.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온도가 떨어집니다. 오케이? 왜 떨어집니까? 먼지가 올라가고 햇빛을 가려서 그런 겁니다. 오케이? 뭐 이거는 뭐 아직 설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발해 나오자, 발해. 발해가 멸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백두산 폭발이란 설도 있습니다. 백두산이 너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산에 그 백두산 아니면 백두산이 온도까지 내려버리면 지구의 온도를 그만큼 엄청난 폭발이었습니다. 그게 천년 전에. 어쨌든 화산 폭발은 온도를 내린다. 알겠지? 백두산만 기억하지 말고. 알겠지? 자, 그래서 작년 수능에는 뭐가 나왔냐면 1번에 보면 온실 효과가 나왔습니다. 온실 효과. 온실 효과는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온도를 낮추는 건 화산 폭발인 거죠. 그쵸? 오케이. 이런 것들. 무조건 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뭐 계속 그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모든 현상들이 다 뭐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화산 폭발은 떨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자, 기온의 평균 상승률은 A 시기가 평균이 A 시기가 B 시기보다 더 작죠?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그다음에 화산 활동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지구의 내적 요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내부냐 외부냐를 생각하면 돼. 알겠어? 야, 어떻게 또 생각하면 이 지구의 자전축이 변하는 게 내부 아니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좀 큰 거는 외부, 작은 거는 내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아. 알겠지? 외우면 더 좋고. 자, 그다음에 성층권에 도달한 다량의 화산 분출물은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시험 문제에 이 단원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항상 나오거든요. 항상 나오는데 작년처럼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우리 온실효과도 나오고 요렇게 낮추는 역할도 하고 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제 막 자가전축 이 경사 요런 부분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해놓으면은 확대는 할 필요는 없고 정확히 해놓으면 돼요. 오케이. 자, 7번. 맨날 나옵니다. 이건 지금 거의 한 시험 칠 때마다 나왔어요. 시험 칠 때마다.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프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림 갖고 주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그냥 작년 6월, 9월 수능. 이번에 6월 나왔어요. 9월에 또 나올 거거든요. 수능도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온다는 거 이걸 틀리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해양파안에서 이제 아무 그 내용 없이 한번 생각하면 행발에서 생성이 돼갖고 퍼져갖고 해구에 소멸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어떤 마그마가 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대충 알아갖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SiO2 함량 그것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지구학토에서는 산성암, 중성암, 염기성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까지는 필요 없고 너희는 몇 퍼센트 들으면은 어둡냐, 밝냐 그 정도만 알면 된다. 근데 좀 이따 설명할 거야. 그 물이 공급돼서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여기 봐봐. 너희 책에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현무암, 암산암, 유만암 나같이 이제 이걸 가르치는 사람은 아예 외우고 있긴 한데 너희 입장에서는 52하고 63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52보다 작으면 염기성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두운 암석입니다. 어두운 암석. 오케이? 그래서 현무암. 너희가 잘 모르겠으면 있잖아. 현무암 너희 제주도는 다 가봤잖아. 대부분. 제주도 가면 시커먼 그 돌 막 뻥뻥뻥뻥 뚫린 거 있지? 뻥뻥뻥 뚫린 거는 화산가스 때문에 뚫린 거고 시커멓잖아. 그게 염기성암이야. 염기성암. 오케이? 야, 그리고 만약에 잘 까먹으면은 또 이 공부할 때 너희가 그 제주도가 지금 뜬금없이 바다에서 폭발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다에서 폭발하면 시커멓게 나오는데 현무암질 이렇게 기억을 하면 더 좋아. 알겠어? 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질 이게 중성암이고 유문암질이 이제 화강암 쪽이야. 나는 이거 외울 때 유석하라고 외워갖고 밑에 심성암에 화강암 이렇게 배우는데 어쨌든 52하고 63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SiO2 함량이 적으면 시커먼 놈, 많으면 밝은 놈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됐죠? 정작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오케이? 나중에 책에서 다 주고 입에 수능 특강에 다 있으니까 잘 봐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 그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림에서 나오는 건데 해령 하부에서 자 봐봐. 해령 하부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생성돼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봐봐. 해령 하부에 멘털 물질이 상승하여 야 우리가 꾹꾹 누르고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 그럼 어떻게 되겠냐? 압력이 감소한단 말이야. 압력이 감소해서 멘털 물질이 용융돼가지고 마그마가 생기는 거야. 마그마하고 용암의 차이는 아나? 마그마는 분출되기 전에가 마그마고 분출돼갖고 밖으로 나오면 그게 용암이 되는 거다. 알겠지? 어쨌든 밑에서 멘털 물질이 압력이 감소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압력이 감소해서 용융이 되는 이걸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그러거든. 이게 여기야. 이게 지하의 온도 곡선이야. 이게 온도 곡선. 이 그림은 있잖아. 모든 책에 다 나오니까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도 다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게 온도 곡선이거든. 이렇게. 자, 여기가 온도가 증가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깊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깊이가 이제 얕아지면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여기가 뭐냐면 다른 걸로 할까? 이게 뭐냐면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곡선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 온도에 있다가 압력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분홍색을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용융이 된단 말이야. 그걸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그래. 알겠어? 물을 포함하지 않는 현무암질 마그마.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해령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올라오면 아까 압력이 감소한다고 그랬지. 압력이 감소해가지고 용융이 되는 거기가 현무암질 마그마야.
알겠지? 일단 첫 번째. 그게 현무암질 마그마다. 이거 있잖아. 안 나온 적이 없었다. 무조건 나온다. 알겠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지. 수능에서. 근데 그걸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안 되잖아. 이 현무암질 마그마. 여기서 올라와서 생기는 현무암질 마그마. 알겠지? 오케이. 첫 번째. 그래갖고 얘가 이제 아까 해양제 확장설에서 해령에서 이렇게 올라왔지? 이렇게 쫙 퍼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핵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지구학 용어에서 이렇게 발산이란 표현이 있거든. 발산. 수학에서도 그 미적의 발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발산이란 말은 실제로 한자말이긴 한데 퍼진다는 뜻이야. 이렇게. 섭입, 모인다는 뜻이야. 알겠어? 충돌은 뭔 말인지 알잖아,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퍼지니까 이걸 이제 발산형 경계라고 이야기를 해. 어쨌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알겠어? 오케이. 일단 여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겨. 자잉?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있잖아. 부딪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본도 그 판 밑에 있거든. 야, 돌멩이하고 돌멩이가 막 엄청 세게 부딪힌다고 생각해봐. 아무리 커도. 그럼 엄청난 열이 생기겠지. 그치? 야, 너희 그 라면을 끓였다고 생각해봐. 물에서 라면을 끓이면 뭐가 수증기가 발생하지. 그치?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서로 부딪혀가 압력이 높아지면 이제 온도가 높아진다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럼 뭘 발산하냐면 물을 내뱉는단 말이야. 알겠어? 물을 내뱉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물이란 건 비열이 적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거에 딱 신경 쓰면서 오늘 이거 하나 알아가면 하나 맞추는 거야. 뭐 맞춘 사람도 있겠지만. 자, 이거 봐라. 여기가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융곡선인데 물을 내뱉어내갖고 물을 이제 포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얘가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물을 포함한 용융곡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요까지도 다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자, 그러면 뭔 차이냐? 해령에서 올라오는 거는 물을 포함하지 않는 현무암질이고, 그치? 포함하지 않는 그 용융곡선을 따른 현무암질이고, 요게 해령에서 퍼져갖고 이렇게 쭉 베니오포대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거기는 물을 포함하는 용융곡선을 따릅니다. 둘 다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나처럼 이 그림과 그 그림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용융이 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지.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마구마구 올라올 거야. 분출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연계성이니까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현무암질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그 위에는 그러니까 밑에가 따끈따끈하게 닿아지니까 위에 하강암질 마구마구 용융이 돼버린다고. 그 하강암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밑에 지하 깊은 데 있으면 하강암이고 그걸 유문암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지구학토에서는 유석화 이렇게 외운다고. 유문암, 석영반암, 화강암 이런 식으로 외운단 말이야. 어차피 똑같은 애들이야. 밝은 애들. 알겠어? 그래서 밑에를 따끈따끈하게 데우면 그게 화강암질 마그마가 되고 밑에 연기성인 현무암질 마그마가 같이 섞이면 중성암이 되는 거야. 산성하고 중성이 합해지면은 산성하고 그 연계성이 만나면 중성이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치? 그렇게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아직 여기 안 배운 사람들은 그냥 듣기만 해. 알겠지? 나중에 다 되면 알게 되니까. 여기서 요까지는 지금 이제 물을 포함한 게 용융곡선인데 이제 올라와갖고 온도가 올라가갖고 여기 화강암질 물을 포함한 화강암질 용융곡선을 따르게 된단 말이야. 이게. 그게 아까 올라오면 그게 되는 거야. 밑에서 따끈따끈하게 데펴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퍼져갖고 쭉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여기에 물을 내뱉게 되고 여기 올라와서 이제 여기는 화강암질 마그마인데 이제 화강암질 마그마하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섞이면 현무암 안산암 안산암질 마그마가 된다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처음에 해류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어떻게 되니? 압력이 감소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겨. 이렇게 쭉 퍼져. 그래서 베니어포드에 가가지고 막 서로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막 부딪혀갖고 막 열을 받아.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물을 내뱉어. 그러면 내뱉으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또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올라가면 온도가 높으니까 화강암을 데펴. 그럼 위에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겨. 이게 서로 같이 모여서 생기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야.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자, 가보자. 모든 책에 다 있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이 그림 수능 특강에서 떼온 겁니다. 자, 여기서 A, 이게 현무암질 마그마겠네. 자, 여기도 현무암질 마그마겠네. 여기는 화강암질 마그마나 아니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 그치? 한번 봅시다. 자,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은, 자, SiO2 함량은 얘가 현무암질이니까 누구하고 누굴 비교했냐? A가 B. 자, B는 화강암질 가능성이 이렇게 높으니까 A가 SiO2 함량이 적지? 그치? 되겠습니까? 그래서 SiO2는 A가 B보다 낮다. 맞겠네. 자, 그 다음에 A에서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생성되는 암석은 현무암이죠. 현무암. 틀렸고. C에서 물에 공급되는 암석의 용융 온도를 물이 용융 온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온도를 낮추는 역할. 됐네요. 그럼 맞추는 거지 뭐.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있잖아. 어느 정도 많이 나오냐면은 사설무구에서도 뭐 계속 나와요. 그냥. 그 교육청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TS라고 이야기하는데 8번 조금 좀 힘들 텐데 조금만 더 하고 좀 쉽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림은 어느 해역의 A시기와 B시기의 자, A시기와 B시기의 뭐 지금 오타가 있네. B시기의 측정한 깊이 0에서 200 해수의 특성을 수온 염분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수온 염분도를 우리가 TS도라고 이야기합니다. TS. 자, 그리고 이 그림을 그대로 이제 분석하면 되긴 한데 가장 이제 연습할 때 많이 쓰는 게 요거거든요. 요 그림이 TS 수온 염분도 TS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걸 보고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등밀도선이고 깨끗하게 안 지워졌네. 자, 등밀도선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요걸 보고 우리가 한번 연습 좀 해봅시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꼭 연습을 하세요. 오른쪽으로는 해수의 수온은 A하고 B하고 C를 따져보자. 자, A하고 B하고 C가 있다. 얘들아, 수온은 누가 가장 높냐? 이 수온이 이게 수온이지. C가 가장 높겠네. 그 다음에 B, A. 알겠냐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염분은 여기가 염분이다. 여기가. 맞지? 염분이 얘가 BC는 염분이 같네. 맞아요? 그럼 염분이 얘는 높고 A가 가장 작겠네. 되겠냐? 그다음 밀도는 등밀도선은 요거거든요. 요거. 오케이? 요것도 시험 문제 맨날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A하고 B는 밀도선이 똑같네. 그쵸? C는 좀 더 위에 있으니까 더 작네. 밀도. 이게 찾아보면은 이 뭐 1.0270 뭐 1.026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위에가 더 작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자, 0에서 20도 자, 해수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얘는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밑으로 막 0, 50, 100, 150 들어갈수록 온도가 막 급격히 떨어지고 있네.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봐. B는 봐봐. B는 0에서 한 100까지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떨어지네. 처음 밀도를 봤을 때는 밀도가 얘가 처음부터 밀도가 좀 더 세네. 그쵸?
뭐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온도가 일정한 구역이 보인다는 건 뭐가 있겠어? 혼합층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알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A 시기가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해소의 밀도는 증가한다. 아니, 밑으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증가하고 있잖아, 지금. 맞지? 오케이. 그대로 봐주면 돼. 그 다음에 수온만 고려할 때 표층에서 산소 기체의 용해도는 A가 B보다 크다. 자, 산소 기체의 용해도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산소가 용해되려면 너희가 기체가 산소를 떠나가고 기체가 용해되려면 온도가 높은 밖으로 튀어나갈 거 아니냐. 온도가 낮아야지 용해가 잘 되겠지. 그럼 A가 지금 온도가 더 높은 상황이잖아. 그러면 용해도가 더 낮겠지. 그치?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자, 혼합층의 두께는 아까 혼합층의 두께는 온도가 일정한 여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겠지. 알겠지? 자,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까 TS 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고. 오케이. 자, 플룸 이론. 여기 올해 수능에 나왔거든요. 플룸 이론은 지금 3년 전부터 계속 각광받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옛날에 아주 그 전에 문제들을 보면은 맨날 그 해령에서 뭐 해양지각이 나이가 어리고 뭐 그런 것만 맨날 써놨어요. 문제집도 그런 문제가 되게 많을 거야. 플럼 이론, 이거 내 고등학교 때 없었던 내용입니다. 새로 들어온 내용인데, 플럼 이론은 이제 열점, 우리가 열섬, 흔히 말하는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긴 한데,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뜨거운 플럼과 차가운 플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몰라도, 야, 위로 올라온다는 건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겠냐? 차가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지 않겠냐?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요거. 자, 이 그림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책에 다 나오니까 차가운 플럼은 판의 섭입 수렴형 경계에 따라서 섭입한 판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에, 야, 무슨 내용이냐면 정확히 설명하면 아까 저기 해령에서 생성돼가지고 베니오프드를 거쳐갖고 이제 해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 그게 계속 들어갈 수는 없잖아. 물론 소멸이 된다며. 그럼 소멸이 어디로 되는지 모르잖아, 지금. 근데 그게 정체되어 있다가 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게 플럼 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멘틀과 외계, 자, 상부 멘틀하고 하부 멘틀이 저기 머물러 있다가 멘틀과 외계 경계면으로 또 가라앉게 된다. 이게 차가운 플럼이야. 멘틀과 뭐? 외계 경계. 항상 문제를 꼬을 때 내과 외계 경계라고 이야기를 자꾸 꼬우거든. 멘틀과 외계 경계야. 알겠어? 이거 중요해. 항상. 자, 요거 갖고 많이 꼬우니까. 현재 아시아 대륙 아래에서 거대한 차가운 플럼이 하강하고 있다. 그럼 뜨거운 플럼은 뭐냐? 차가운 플럼이 이게 있잖아. 외액이 무슨 상태니? 외액이 무슨 상태야? 액체 상태잖아. 너희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물을 이렇게 담아놨어. 뭐가 푹 들어와. 그럼 상대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에 튀어 올라가지. 맞지?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운 플럼에서 뚝 떨어져. 차가운 플럼이 멘틀과 외액의 경계면서 가라앉으면 그 영향으로 멘틀과 외액의, 자꾸 이 말이 나오잖아. 멘틀과 외액의 경계에서 뜨거운 물질이 상승하게 된다. 오케이? 상승하게 된다. 그게 뜨거운 플럼이야. 거대한 뜨거운 플럼. 그래서 아까 하와이 같은 것도 나오고. 왜냐면은 판의 경계로 설명이 안 돼. 그래서 플럼 이론이 나온 거거든. 요 문제까지 하고 좀 쉴 테니까 조금만 참아봐.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오기 때문에.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 6월에 나왔고 9월에 나오면 수능에 나오겠지 또 100%. 자, A가 어딨냐? A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차가운 플럼이죠. 틀렸어. B에 의해서 여러 개 하선 아까 뭐라요? 뜨거운 플럼에 의해서 뭐 하와이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생성된다고 그랬죠. 꼭 하와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판의 경계에서 설명하기 힘든 것들. 오케이? 그래서 B는 봐라. 이런 식으로 맨날 꼬운다니까? 멘틀과 외계 경계. 알겠습니까? 오케이. 조금 쉬었다 합시다.